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전진영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위해서 요양시설 역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고 설립이 돼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이주를 해야 하는 요양시설을 리포터가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도 했습니다. 다산콜 120이 이제는 인터넷에서도 민원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김선손 시민소통기획관과 자세히 알아보고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한국적인 거리, 인사동 거리와 사대부가 살았던 그곳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방송 중 궁금하신 모든 것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있고요.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6월 1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외국인을 만나면 어디를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수도권 관광 명소.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수도권 명소를 추천하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입니다. 지금은 서울이 무려 2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과거 한양은 북촌과 남촌, 동촌과 서촌 그리고 중촌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뉘었었습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특히 이 북촌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정열 여행작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북촌으로 떠나나요? 네, 느린 발걸음으로 한옥들과 그 골목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북촌하고요. 인사동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북촌이라고 하면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뭐 이런 뜻일 텐데 북촌은 네. 어떤 곳인가요? 조선이 개국할 당시 그 한양에는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방향에 따라 백악산을 북산, 인왕산을 서산, 낙산을 동산, 목록산을 남산이라고 불렀어요. 네. 북촌은 바로 그 북산이었던 백악산 아래 터를 잡은 마을을 일컬었고요.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으로 불렸습니다. 네. 경복궁을 중심으로 인왕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서촌, 남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남촌이라고 불렀죠. 네. 북촌은 지금의 그 가해동과 송현동, 안국동, 삼청동, 사간동, 개동, 소역동 일대 그리고 제동 일대를 지칭합니다. 저도 북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한옥하면 굉장히 웅장한 한옥을 생각하는데 북촌에 있는 한옥은 특이하게 좀 아담한 한옥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과거에 그 북촌에는 사대부를 비롯한 이른날 명문가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그 왕실의 인척이나 고관대자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죠. 네. 북촌 자체가 권력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조선 왕조가 끝나면서 북촌도 함께 몰락했어요. 네. 그래서 그 1930년대에 크고 웅장했던 한옥들이 정말 사라지고 그 작은 규모의 한옥들이 들어서는 도시계획이 실시되었죠. 네. 한옥들은 당시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규모가 작아지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한옥이 약간 달라진 건 아니고요. 어떤 삶의 그 새로운 방식과 생활 방식과 정서들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한옥의 그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외국인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이 놀러 왔다. 뭐 그래도 좋겠고 아니면 뭐 데이트를 즐기러 북촌에 가겠다라고 하면 북촌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걸 보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골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북촌은 그 대동 그 중앙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현대 사옥하고 그 중앙고등학교까지 가는 골목 쪽에 분식집, 오래된 목욕탕, 세탁소, 문방구,
그다음에 한옥과 다세대 주택 골목들이 아주 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네. 그 골목 사이로 그 한국적인 그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죠. 네. 학생들, 그다음에 더위를 피해 그늘진 곳에 이제 모여 있는 그 할머니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그다음에 연인들, 이런 보편적이지 않는 그 일상이 쭉 펼쳐집니다. 네.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개동사옥에서 그 중앙고등학교에 이어지는 골목은 그 한국의 어릴 적 그 정감 어린 골목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들에게는 낯선 곳이기도 하고 네.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서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북촌하면 팔경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팔경은 어떤 네네. 곳인가요? 북촌의 그 경관이 좋은 그런 곳을 8곳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포토 포인트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요. 북촌 한옥마을 그 웹사이트 가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담당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 창덕궁 전경을 볼 수 있는 북촌 일경이 따로 있고요. 네. 삼청동 그 돌계단을 제외하면 가회동 11번지하고 31번지 골목에 다 몰려 있습니다. 팔경이. 네네. 특히 그 가회동 31번지는 골목을 따라 한옥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북촌 5경 중에 하나고요. 골목 위에서 보면 한옥의 우한 지붕과 서울의 현대식 건물들, 그리고 남산 N 서울타워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울의 그 포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저희가 지금 YTN TV 속보가 들어와서요. 오늘 소식은 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열 여행작가와 함께 소식 들어봤고요. 자,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금수원 안에서 구원파 신도 1명을 체포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지금 신원을 확인하는 중인데요.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YTN TV가 금수원 앞에서 검거 작업을 취재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YTN TV 연결해서 뉴스 특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들이 집결해 있고 물리적 충돌, 구원파 신도들 내부의 말로는 여기서 자기네들의 목숨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순교를 얘기를 하니까 이런 강력한 저항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 경찰 역시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들어왔네요. 현장에서 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2명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2명입니다. 이 과정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1명을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1명을 긴급 체포로 하니까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이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사람을 왜 체포하느냐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2명 가운데 1명은 그렇죠.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네요. 아니,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긴급 체포라는 것은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누군가를 그렇죠. 도피시키기 위해서 마땅한 필요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긴급 체포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2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중에 1명은 긴급 체포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앞서 전해드린 나머지 1명은 이 긴급체포를 경찰이 해서 수갑을 채우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왜 잡아가는 거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이 긴급체포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다가 체포가 됐는지 여부인데 현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그 부분 역시 정확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게 자칫하면 일단 들어가는 거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는데 네네. 이 압수수색 과정 또는 특히 이제 예배당이라는 건 신도들한테 민감한 장소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검경합동수사팀은 지금 안에 들어가서 일단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원래 잡으려고 했던 김엄마도 아니고 신엄마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원래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한 검거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잠시 뒤에 현장을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깥에 있는 신도들 그리고 안에 있는 신도들이 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신도들은 이미 검찰,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 소식을 듣고 미리 와 있던 사람입니다만 더 이상 신도들이 진입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칫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경은
바깥에는 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현장 상황이 준비되기 전까지요. 이만수 기자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신도들이 금수원 안에도 있는 건데 네. 경찰 그 수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뭐 일부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다니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침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수원 앞에 당초 경찰이 진입을 예고한 시각 근처 시간대에는 한 구원파 신도들이 60-70명 정도가 전문을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태종 대변인, 구원파 대변인이 이러지 말자. 우리가 저 안에 금수원 안에 경찰이 쫓고 있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수원 안에는 어쨌든 간에 경찰이 쫓고 있는 피의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언론 앞에서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 그 정문은 열어졌어요. 열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찰 기동대들이 쭉 진입을 해서 첫 번째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곳이 바로 예배당, 그러니까 강당입니다. 왜냐하면 뭐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구원파에서는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당으로 보시면 될 텐데 강당에 들어갔더니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가 전해오기로를 거기에 한 신도들이 꽤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강당 안에서 이불이라든지 개인 짐 같은 게 많이 목격이 됐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마 거기서 신도 한 수십 명 정도가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진입에 대비를 해서 숙식을 해결을 하면서 모여 있었던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 일단 일부 신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당은 굉장히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강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화면인데요. 안성 평신도 선교회 뭐 밖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일단 내부까지는 촬영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 상황에서 안에는 약 20여 명, 30명의 신도들이 안에 있었고 예배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당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원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나왔습니까? 60대로 추정되는 김모 씨라고 하고요. 일단은 범인은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언제인지 확실하게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데 해남 쪽에 있는 농장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경찰이 유병원의 소재지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게 이미 순천은 벗어나서 해남과 목포 쪽에 음닉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긴급 체포된 60대로 추정이 되는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해남에 한번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남에 다녀왔고 일단은 범인은 이 도피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사람인지는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긴급 체포이다 보니까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아니고 쭉 뭐 검찰과 경찰의 리스트에는 있었고 일부 혐의가 현장에서 확인이 될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긴급 체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인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뭐 저희가 67명 정도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지만 검찰의 그 수배 리스트 혹은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 그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일부 추가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신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조력자가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만 그 중에서도 핵심 조력자가 한 8명에 달하는데 이 8명에 포함이 좀 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금 전에 공무집행 방해가 아닙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는 그냥 오늘 그 예배당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 사람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범죄인 은닉 도피라는 거는 이미 경찰이 이 금수원에 진입할 때부터 이 사람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 김모 씨, 뭐 김엄마 신엄마는 아닙니다만 핵심 조력자는 아닙니다만 이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선배.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안성 금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찰 6천여 명이 금수원 앞으로 집결한 가운데 지금 입구 앞에는 신도 50여 명이 모여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신도들이 모인 곳에 경찰들이 앞뒤로 둘러싸면서 조그만 움직임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조금 전에는 신도들에게 비옷까지 전해지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입구 왼쪽에는 여경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편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는 종사자 여러분 언제까지 받아쓰기만 할 거냐며 언론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이곳 하늘에는 방과 소방, 경찰 헬기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금수원 내부에도 경찰 병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수원의 검찰 진입이 예고된 가운데 이곳 금수원 앞에는 차량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통제되면서 금수원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신도들이 일부 반발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수원 앞에는 지금 경찰 병력 수백 명이 대기 중입니다. 또 언론사들도 모여 금수원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신도들이 더 이상 뒤늦게 온 신도들은 금수원에 못 들어오게 일단 경찰이 막고 있습니다. 적어도 체포작전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이 순간만큼은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검거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경찰이 8시 13분에 진입을 했는데요. 진입한 지 약 1시간 만에 9시 한 15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만 60대 남성을 한 명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남 쪽에 있는 매실 농장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유병헌 씨를 도운 범죄인 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한 명은 50대 남성이고요. 이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는 과정을 항의를 하면서 체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자,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 검찰이 오늘 금수원에 진입한 가장 큰 목적, 물론 제일 큰 목적은 유병헌 잡는 겁니다만 유병헌, 유대균을 못 잡더라도 그 돕는 사람들만큼은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 금수원에 진입한 겁니다. 네. 그 핵심 두 사람, 엄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김엄마, 신엄마 이 두 사람은 아직은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 과연 왜 그 금수원 측에서 경찰 병력을 안으로 들어오게 순순히 응했냐는 거죠. 이미 신엄마, 김엄마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어떤 한 가지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김엄마라는 핵심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밝혔을 당시라면은 이미 그 도주로를 사전에 충분히 차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물론 그 전에 빠져나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엄마의 존재를 밝혔을 당시라면은 이미 충분히 길목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동원된 병력만 6,000명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렇죠. 이 6,000명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이 어제 대통령의 질책까지 있었던 마당에 오늘 작전은 검찰과 경찰,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금수원에 들어갈 때 어떤 근거가 없다면은 이런 정도의 대규모 작전을 펼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엄마든 신엄마든 양효정 씨 등 또 저희 취재진이 미처 모르고 있는 핵심 조력자라든지 네, 지금까지 검찰의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신도 2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의 뉴스 특보 YTN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전해드렸고요. 프로그램 중간에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G3로 작품 사진을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는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120 다산 콜센터, 서울시와 상관없는 생활 민원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다산 콜센터가 꼭 필요한 시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 한 분의 민원도 놓치지 않도록 120 다산 콜센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앞으로 생활민원은 다산콜센터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이제 전문 상담원 24시간 실현 관련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상담 건수에 비해서 하루에 그 일반, 그러니까 저희가 꼭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이런 상담이 아니고 일반 뭐 생활 민원에 대한 상담이 한 1,780건 정도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저희 상담원도 그런 문의를 하시면 그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께 가급적이면 저희 120이 조금 더 시정 관련해서 질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생활 민원은 좀 검색 기능을 좀 활용하셔서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이 생활 민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나요? 네, 몇 가지만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맛집 추천 좀 해달라. 그리고 뭐 중화요리가 먹고 싶은데 주변에 음식점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네. 또 지난주 복권 당첨 번호가 뭐였냐. 네. 또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 문자 참여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뭐냐. 뭐 심지어는 꿈 해몽풀이를 요청하는 그런 네, 좀 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뭐 들어보니까 이게 시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다 보면 사실 정말 정작 민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 전화 연결이 뭐 지연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원들이 각종 뭐 성희롱이나 폭언, 욕설 같은 것들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검찰에서 이제 그 기소한 결과를 뭐 발표를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줄고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올해 2월에 이제 그런 뭐 성희롱이랄지 폭언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좀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상담원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요. 네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하루에 한 30여 건 정도 성희롱이랄지 이런 좀 안 좋은 민원 전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악성 민원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강화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희롱은 저희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이제 특례법을 이용해서, 단 한 번의 성희롱 전화를 하더라도 바로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폭언, 뭐 또 이렇게 막 계속 말꼬리 잡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악성 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3번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이것도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이제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제가 역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120 다산콜센터를 언제 좀 이용하면 될까요? 이런 생활민원 제외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시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 수도 요금, 뭐 또 교통 정보, 또 뭐 주변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였달지 어떤 민원 불편 신고 사항들, 네. 또 뭐 각종 문화 행사들, 뭐 이런 정보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해서도 저희 시정 관련돼서 뭐 민원 또 뭐 정책 아이디어 제안 다 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응답소라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응답소도 어쨌든 인터넷에서 그냥 응답소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응답소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실제 불편사항이랄지 의견, 시정 관련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청 지하 1층에 시민발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청까지 가기 어려운 시민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발언대가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한 20회 정도 찾아가는 시민발언대를 운영을 했었고요. 네. 사실 이제 시민발언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박원 시장께서 워낙 소통을 잘 하시고 또 시민 의견을 많이 경청하시겠다고 해서 2012년 1월부터 이제 운영을 했던 건데 현재는 저희 시민청에 이제 상설 발언대가 있고요. 네. 시민청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많이 모이는 뭐 동네 공원이랄지 또 뭐 광장 이런 데 가셔서 실제 뭐 자유롭게 의견도 주시고 또 시정과 관련된 여러 말씀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찾아가는 시민 발언대에 가서 실제로 이 시민들이 한 발언이 좀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시민 발언대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그 시정과 관련된 발언 중에서 한 73% 정도가 정책에 반영이 되었고요. 네. 뭐 청소년 참여 행사를 뭐 좀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뭐 스마트폰 애플도 개발을 했고, 네. 또 어느 초등학교에 담장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좀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학교 담장 또 설치도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네. 실제 그 워낙 박 시장님 시민들 의견을 잘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믿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시민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시민 발언 때 정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래도 또 아무 때나 가면 또 안 되는 거니까요.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일단 찾아가는 시민 발언대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번 금요일에는 종로구 동승동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어린이 대공원 광진구 능동에 있잖아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네. 역시 같은 시간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에 희망 나눔 장터가 열리는데 이때에도 그 장터에 오신 분들 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 발언대를 운영을 합니다. 네. 그 찾아가는 시민 발언 때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시민청 내에 있는 시민 발언 때는 그러면 언제 갈 수 있나요? 네, 그 저희 시민청 운영 시간 안에 오시면 항상 하실 수 있는데 네. 시민청 운영 시간은 이제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으니까 월요일만 피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희망 광고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광고를 할 수 있는 희망 광고 3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낯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희망 광고는 어떤 건가요? 그야말로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광고가 사실, 광고 디자인부터 또 이제 매체 확보해서 광고하는 게 돈이 상당히 좀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사실 그 이제 공공 시정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지하철에 스크린 그 안전문이랄지 또 내부 모서리 광고 또 각종 영상물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광고가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이랄지 또 비영리 단체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 등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광고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럼 광고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일단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의 내부 모서리, 또 구도 수선대, 또 저희 이제 여기 다니시다 보면 시내 대형 전광판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좀 반응도 좋은가요? 어떤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80개 단체하고 기업을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네.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실제 광고하고 나서 제품의 판매량이 늘었다. 또 이제 단체 같은 경우는 회원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신 분들이 한 67%시고요. 그리고 한 90% 정도는 이렇게 희망 광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희망 광고 한번 나도 내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11월 말부터 진행할 이제 업체 단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단 7월 10일 저녁 6시까지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오시면 와우서울이라고 공고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오셔서 응모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1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아니면 저희 심소통 담당관으로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켈리캠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주고 싶을 때 Let me give you a hand. Let me give you a hand. 손을 준다 뜻은 아니고요. 도움을 준다. 특히 손으로 주는 도움, 짐을 들어주던지 아니면 문을 열어주던지 박스를 5개 들고 있는데 문을 못 열을 때 Can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et me give you a hand. 주의할 점은 hands 아니고 단수형 hand입니다. Let me give you a hand. 부담스럽게 많은 도움보다 한 손으로 가볍게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o, let me give you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Hand in hand we stand. Okay, that's something different. All right, great job,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검찰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는 속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YTN TV 연결해서 뉴스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를 잡아야 찾아내야 아마 오늘 검찰이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신엄마, 김엄마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찾아내야겠죠. 네. 자, 지금 그럼 이 상황을 현장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금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체포된 4명에 대한 면면이 좀 나왔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신원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8시 15분쯤에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지금 금수원 안에서 지금 진입해서 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 체포자 수 모두 4명입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4명 가운데 3명이 수배자라고 경찰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범인 은닉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 집행이 3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추정컨대 지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 공무집행 혐의가 적용이 돼서 체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일단 4명, 이 가운데 3명이 수배자에 대한 범인 도피 은닉 혐의가 적용된 체포인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1명은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돼 현재 체포돼서 연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그렇다면 일단 검경 수사팀이 어디까지 진입을 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장소가 예배당, 그 강당이었는데 거긴 들어간 것 같고 그 주변에 또 뭐 신엄마나 김엄마가 좀 숨어 있을 만한 곳, 이런 곳까지 현재 경찰이 진입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금수원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까지 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예배당에 대한 진입 수색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상당히 속도감 있는 이 수색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금수원 주변, 그러니까 금수원 안과 밖에 배치된 경찰 병력이 모두 6천여 명입니다. 경찰 중대 63개 중대 6천여 명, 상당한 규모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경찰 병력들이 모두 투입이 돼서 지금 금수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고, 현장에 있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정적인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체포된 수배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김엄마나 신엄마, 그리고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 등 이렇게 유병헌 씨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도운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승현 기자, 지금 이승현 기자가 있는 정문 바깥쪽에도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조금 전에 봤었는데, 이 신도 4명 체포에 대한 소식을 그 문 밖에 있는 신도들도 들었을 텐데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8시 15분에 경찰 병력이 이 금수원에 대한 진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 금수원에 있는 이 경찰 바리케이드 바로 앞에 정문 앞부분에 이 구원파 신도들이 속속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찰 병력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에 있는 구원파 신도들에 대한 체포가 속속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은 면밀히 대응을 하겠다, 이 같은 방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승현 기자, 지금 이 기자가 계속 검찰 수사 상황을 쭉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취재한 내용까지요. 오늘 이 금수원 진입 이후에 검찰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병헌 씨와 장남 대기훈 씨,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도피를 도운 이른바 협조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입니다. 지금 유병헌 씨나 유대균 씨는 이 금수원 내부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협조자로 수배가 내려진 사람 상당수가 지금 금수원 내부에서 이 은닉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수색 상황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만약에라도 유병헌 씨나 대균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번 수사는 사실상 이제 끝을 향해 간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오늘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이 주요 협조자, 이른바 김엄마와 신엄마, 그리고 운전기사 양회정 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또다시 난항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수사 지금 상당히 장기화 국면에 이미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수색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경찰 병력을 무려 6천여 명이나 투입을 해서 금수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작업에 나섰는데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수원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승현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봤습니다. 자, 이만수 기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뭐 4명 잡았다고 합니다. 그중에 3명은 수배자였고 1명은 뭐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도 수사 성과를 얻었다 하려면 신엄마든 김엄마든 누구 하나는 좀 명확하게 잡든 아니면 어디 있는 것을 파악을 하든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앞으로 수사가 좀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6천 명까지 들어갔는데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뭐 작은 물고기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 측에서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체포된 4명 가운데는 수배자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파 측에서는 누가 수배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구원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하지만 또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검찰에서는 김엄마와 심엄마가 이재옥 헤마토센트럴 라이프 이사장의 뒤를 이어서 유병원 부자의 도피를 돕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지만 이 사람만 노출이 돼 있고 노출이 안 된 다른 핵심 인사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핵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김엄마, 심엄마는 노출이 됐기 때문에 노출된 이후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연락을 취하거나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엄마와 심엄마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금수원 내부에서 김엄마, 심엄마가 실질적인 행동책 역할을 하고 행동책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꼬리가 잡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금수원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김엄마라든지 심엄마에게 지시를 내린 핵심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김엄마든 신엄마든 일단 금수원에 진입을 한 이상은 작은 혐의라도 있으면은 모두 다 체포를 해서 영장을 집행을 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행적을 추가로 수사를 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걸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언뜻 이제 생각하기에는 금수원 자체가 넓고 건물도 많기 때문에 건물 한 곳 한 곳 일일이 다 들어가 수색을 하려면은 그 수색을 마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앞서 현장에서 이승현 기자의 얘기로는 생각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경찰이나 검찰 관계자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그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가 이제 겨우 2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속단하기는 굉장히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 관련 뉴스 특보 YTN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 관련 소식 이어지는 10시 특보에서 뉴스 특보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투데이는 뉴스 특보 관계로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